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예요.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을 미리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부동산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1순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3순위 정도로 중요한데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부가 왜 규제를 할까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시세 올라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네,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뭐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될 수도 있죠. 세금이 더 나오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은요, 사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정부가 뭘 규제하는 걸까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사란 얘기잖아요. 그럼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대상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규제하지 않고요. 다주택자들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걸 잡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주식시장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종잣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대출 이자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은 사야 되고 집값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럴 때 갭을 끼고 사는 겁니다. 저는 투기꾼 아니냐고요? 예,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갭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도 되는 거죠? 그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갭을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25개 구하고 경기도의 15개 지역, 원래 12개였는데 최근에 3개가 추가돼서 15개 시구가 규제지역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선 지금 25 플러스 15니까 40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여기는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 외 지역들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부천, 김포,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 이런 지역들은요. 갭을 끼고 살 수 있죠. 갭을 끼고 사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4억입니다. 똑같이 1억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4억 대출을 받으면 4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 생활비가 줄어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갭을 끼고 삽니다. 4억은 내가 돈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조금 내면 되지만 크진 않아요. 내가 추가적으로 원리금 낼 건 없죠. 예,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세입자 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집값이 올랐죠? 팔아도 돼요.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주택 아니면 내가 실거주할 수 있게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실거주하고 어쩌면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 지역 내에서는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주택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책을 무조건 규제한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규제하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정부가 하는 규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규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윳돈이 있으면 저는 규제 지역 내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라요. 근데 규제 지역은 대출도 조금 나오고 비싸잖아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요. 좋은 거 하세요.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시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몇 프로까지 받는 게 좋은가요? 그거는 제가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들은 내 월급의 30%, 어떤 분들은 50%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의미 없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내 월급의 100%라도 따르게 생활할 수 있으면은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있을 때 제 후배 중에 여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재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집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대출이 됐을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냐면은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이 친구의 월급이 100%다 들어갑니다. 100%다 들어가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꾸미는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출퇴근도 추리닝 입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월급의 100%는 다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고 새벽같이 와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식비 안 들죠. 그리고 이제 저녁 야근 하면요. 야근 특근 수당이 나옵니다. 그건 현찰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상적인 월급은 다 저축 내지 대출금을 갚는 데 쓰는 것이고 특근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겁니다. 옷도 사고 뭐 놀러도 다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자기 월급의 100%를 활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 있고요. 빌딩주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빌딩주가 되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회사에서 밥을 주고 야근 수당도 주고 그걸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나머지는 투자에 100% 활용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이게 30%니 10%니 50%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그건 아무튼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비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학원비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내에서 대출을 충분히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럼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인사이트는 생기셨죠? 예,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동산의 선택,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입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입니다. 입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 두 번째는요,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입지만 좋으면은 그냥 사도 돼요. 이거는 뭐 이유 불문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입지가 뭘까요? 입지는 말 그대로 저는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은 수요가 많은 곳이 좋은 입지야. 그리고 수요가 적은 곳이 나쁜 입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입지가 뭐예요? 제가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요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뭐 그 입지에 가서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 여기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몇 명이 뭐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카운팅하는 게 방법이 될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정말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주식은요 해당 주식의 그 기업의 가치가 주식 주가일 텐데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식을 아무리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그 주가 분석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한 주에 200이 맞는지 500이 맞는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값은요, 집값을 보게 되면요, 이게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가 제일 많은 입지는요, 제일 비쌉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국토교통부에 보면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중구 명동에 있는 부지예요.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에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공시가격으로 평당 한 7억 정도 합니다. 그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것들은 아마 10억이 넘겠죠. 평당 그래요, 평당. 한 평 가격이. 그럼 거기가 왜 비싸냐? 제가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토요일 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머리밖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거기는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을 하던 거주를 하던 뭐 일을 하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비싼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고정적으로 잡아 오려면은 관광지이거나 일자리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주지는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자리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밀집도가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값은 업무 오피스나 상권이 비싼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제일 비싼 곳이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들이 30평대 초반이 70억 정도 하거든요. 거기가 수요가 제일 많은 겁니다. 오, 빠숑님, 거기 사람 많이 안 보이던데요?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은 딱 고정이 돼 있지만 그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잠재 수요층들이 있죠. 그게 전국 국민들 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싸지면요, 전국 국민들이 다 살려고 할 겁니다. 비싸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가격이 비싼 게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곳에 수요가 많은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그리고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인프라가 좋아야죠. 학교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실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이기만 하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새 아파트가 좋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새 아파트. 요것들이 합쳐 있는 곳이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자리가 없지만, 지금 교통망이나 인프라가 없지만, 지금은 새 아파트가 아니지만 일자리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들어오고 새 아파트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싸지만 미래가 올라갑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오늘 포인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가 좋고 새 아파트는 비싸.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쌀 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올 곳이 확정이 돼 있고 교통망이 들어올 게 확정이 돼 있고 인프라가 들어올 게 확정이 돼 있고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을 미리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부동산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에 인프라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될 것. 재건축, 재개발. 근데 재건축이 좀 비싸. 왜? 재건축은 이미 입지가 좋아. 근데 재개발은 입지가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더 추천드려요. 재개발을 하고 나면은 입지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은 서울이라든지 주요 입지에 재개발이 확정이 된 곳들 지금 사시면 제일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긴 했는데 이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쭉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비싸질 것인지를 따져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들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지금 가격들이 예전처럼 말도 안 되게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왜? 거기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또 제가 쓴 책이나 제가 하고 있는 강의나 제가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유튜브들 많이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